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SK케미칼을 비롯해서 나파모스타트 관련된 종목들이 처음에 이제 우리 처음 언론 보도가 됐을 때부터 렘데시비르의 6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시장에서 엄청난 기대감을 떠안고 연이은 상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나파모스타트 쪽 아니더라도 우리 제일약품이라는 종목을 원래 그냥 기본 그 자체의 파이프라인만 놓고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기업이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관심을 쭉 가져왔는데, 자, 그러면서 연달아서 같이 관련이 있는 일부 종목들도 살펴보다가 SK케미칼도 최근에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또 신고가를 넘어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고가를 가고 추가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주가 속에서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도 크고 좀 굉장히 설레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수익, 다 모든 분들이 수익권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익을 보신 분들이라면 대단히 축하드리지만,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매도까지 잘 해서 익절을 해야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내 수익금이. 그렇죠? 관련해서 급등주들을 여러분들 좀 반드시 주의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나파모스타트 관련주를 몇 개 좀 언급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는 SK케미칼, 그 다음에 종근당, 뉴질랩, 제일약품, JW 중해제약, NG캠 생명과학, 제일파마 홀딩스, 캐몬,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실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SK케미칼을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뭐 때문에 바라보시냐고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존의 SK케미칼 자체의 어떤 기존 사업의 내용을 보고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다라고 하시면, 그리고 기존부터 매매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다 하시면은 쭉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내가 매매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SK케미칼의 본래 사업 자체, 이 자체의 파이프라인 자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부터 중장기 관점이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직은 접근하실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이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차익 시세를 얻고자 또 뛰어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적정 수준에서 수익을 챙기고 오는 거는 잘한 거죠, 사실상. 자, 신풍제약도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런 부분에서 적정 수준에서 상한가 한 번이라도 먹고 나왔다라고 하면 잘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런 것들이 욕심이 욕심을 또 부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무너지잖아요. 손 쓸 수도 없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라도 다행이다라고 한다면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돈이라도 좀 벌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죠? 돈이라도 좀 벌고 있는 회사고 실적적인 부분도 괜찮아요. 괜찮은 기업이긴 하니까 너무 신풍제약처럼 저렇게 망가질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일단은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약품도 나파모스타트에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약품도 여러 가지 기술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저도 살펴는 봤지만,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종목을 좀 잘 아는 편입니다. 나파모스타트가 메인이 아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JPI 289라는 파이프라인이 가장 메인 파이프라인이에요. 이제 뇌졸중 치료제인데 전 세계에 아직 없는 신약에 대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이상 코호트 C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환자를 구하는 게 사실상 좀 어렵죠. 그래서 임상을 진행해야 될 병원을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연계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 뇌졸중 신약이라는 게 이제 환자가 뇌출혈이 일어나고부터 1차적으로 필요한 약이 투여가 되고 2차로 이제 이 약이 이제 투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 3시간 이내에 투여가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쓰러진 걸 바로 발견을 하고 응급실로 와서 임상 동의를 얻고 1차 약 투여하고 그 다음에 2차까지 투여를 해야 되는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든 거죠. 너무 어려운 거죠, 사실상. 그래서 임상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속도가 좀 느린 부분은 있으나,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임상이 오래 걸리는 거는 어떤 이유가 됐든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헛바람 넣지 않는다라는 거, 저는 그게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테마로 엮거나 지금 최근에서야 이렇게
우리 코로나 치료제로 엮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만 사실상 그 앞전에는 전부 다 기존의 제일약품 그 사업 그 자체로만 이렇게 주가 등락폭이 보여졌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JPI 289가 임상 코호트 B가 이제 C로 넘어가는 단계였던 거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 주가가 계속 슬금슬금 눌러 앉아요. 그러다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나파모 스타트로 연관이 돼서 굉장히 또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등을 보이더라도 뭐 좋은 건 맞습니다. 좋은 건 맞지만 이 나파모 스타트의 여파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에 따라서 다시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본래 사업에 집중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SK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시세에서 여러분들 지금, 그리고 제가 주의사항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뭐 제가 모 증권 방송을 보는데 어떤 전문가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주봉과 월봉에 대한 추세가 살아있지 않나요? 자, 월봉 이동평균선 한번 넣어볼게요. 주봉과 월봉이 추세가 살아있지 않나요? 그럼 이 종목은 뭐 가져가시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죄송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봉과 월봉이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조정을 거칠 것이고 쭉 가져가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근거예요? 그게 무슨 근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월봉상에는 아직 61선이 없으니까,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5일선을 이탈할 때 손절해라라는 말이 있죠. 자, 월봉상에서 5일선이 살아있으니까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도 된다? 자, 여기 마우스를 딱 갖다 대보세요. 딱 갖다 대면은 맨 밑에 지금 떠있는 창맨 맨 밑에 가격 이동평균에서 5 하고 나서 어때요? 181,220원 써있죠. 5일선까지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몇 %예요? 마이너스 46%예요. 이러면은 이거 지금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46%인데? 그러면 지금 사들고서 이 종목의 추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이너스 46%를 벗어나야 추세가 죽은 건가요? 이 마이너스 46%를 누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책임을 누가 떠안아야 돼요. 지금 그래 5일선만 봅시다. 주봉에서 5일선도 보세요. 238,900원이요. 주봉상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쭉 가져가도 됩니다. 이게 무슨 근거죠? 이게?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뭐 주봉상 정배열 강하고 너무 좋은 그림인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주봉상에서의 어떤 우리가 5일선 이탈할 때 뭐 손절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던 방송이 마이너스 29%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고 마이너스 30% 됐을 때 잘라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일봉으로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거의 전고점 부근인데 이 라인이 가장 최종적으로 저항 라인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주가가 계속 줄곧 하락을 한다라고 쳐요. 그럼 이것도 여기서부터가 지금 살아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살아있어요. 그냥 딱 평면적으로 그림만 보면 추세는 살아있는 게 맞아요. 추세는 살아있는 게 맞지만 단순히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지금 어떤 추세선 하나만 가지고 이런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종목을 매매를 했다가는 진짜 크게 다칩니다. 정말로 크게 다쳐요. 단순하게 그렇게만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차트 보는 게 그렇게 쉬우면 돈 못 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파동 이론도 마찬가지고 현재 주가가 하단으로서의 매물대를 좀 지켜주면서 올라가느냐, 또 저항은 얼마큼 세느냐, 여러 가지를 다 분석을 해야 돼요. 분봉도 봐야 되고, 그렇죠? 제가 많이 보는 30분봉 차트 있죠. 이런 분봉도 좀 살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내가 이렇게 봤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보조지표 같은 것도 좀 하나 사용을 해보고, 저는 딱 스토캐스틱 하나만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증권방송이나 뭐 유튜브, 다른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보실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주봉, 이게 급등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종목에다가 주봉하고 월봉이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가요. 사도 되는 거예요. 월봉과 주봉이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가져가셔도 돼요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 자, 그러면 결국에 이 종목이 추세가 꺾이는 게 어딘데요, 그러면? 지금 이거, 종가 기준으로 71%나 상승한 캔들이에요, 이 캔들 하나가. 여러분들은 일봉에서 맥시멈 30%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주봉과 월봉으로 보면, 지금, 주봉 기준에서 71%의 시세인데, 이거 고점 대비해서 얼마예요? 고가 대비해서 저가까지, 이것도 거의 30%네요. 그쵸? 근데 이것도 지금 추세가 안 꺾였잖아요.
자, 추세가 안 꺾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 꺾인 건 맞아요. 이렇게 봤을 때 안 꺾인 건 맞는데, 이런 추세를 보든 뭐를 보든 이거를 일봉과 주봉과 월봉 각각에 맞는 기간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을 해줘야지, 대응책을 이야기를 해줘야지, 주봉과 월봉에서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가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범위예요. 그 손실률이. 지금 이거 추세 굉장히 강해요. 맞죠? 자, 보통 급등주들 어때요? 제가 삼각갭 말씀드렸죠. 삼각갭. 그쵸?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제일약품으로 볼까요? 좀 더 보기 편하게. 자, 제일약품.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추세가 강한 거예요. 5일선 바짝 선 거 보세요. 5일선 바짝 서 있고, 5일선하고의 이격이 이만큼이나 벌어져 있죠. 그렇죠? 이만큼이나 벌어져 있고, 하루 이틀 쉬다가 5일선 기대서 만나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드림텍이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렸죠, 여러분들. 드림텍 2연상 갔을 때 한번 보세요. 이런 자리들도. 그리고 요런 자리들. 이게 삼각갭이라는 거예요. 삼각갭. 삼각갭이라고 부르는 요런 자리들이, 요런 자리들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물론 지지받고 다시 반등을 해줄 수 있어요. 이날도 저가 대비해서 고가까지 12%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익률이에요. 이 5일선을 만나는 이 날은 급등 뒤에 하루 이틀 쉬었다가 5일선 만나는 날은 집중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날도 보세요. 자, 저가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7%인데 고가가 11% 가까이에요. 그럼 거의 16% 가까이 되는 폭인 거예요. 요 캔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캔들 하나에 16%의 등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안에서 단타로 절반만 먹어도 8%라는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건데, 하루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삼각갭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SK케미칼도 예를 들어 마찬가지. 이런 차트들 보세요. 일봉상 추세 너무 좋아요. 너무 이쁘고 좋은데 이 주봉에서 이렇게 벌어진 삼각갭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좀 타점을 잡을 때 주봉 보나요? 일봉도 커요. 그래서 저는 분봉으로 쪼개놓고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타점 잡을 때 분봉을 많이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일봉이면 요거 하나 안에서 이 캔들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좀 세부적인 파동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분봉이다. 그래서 뭐 30분을 보든 15분을 보든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데, 이런 세밀한 타점도 없이 큰 것만 보고서 월봉상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이건 사도 돼요. 야, 이날 꼬리 꼭 고가 보세요. 고가 35만 원이죠. 근데 종가가 26만 9천 원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몇 퍼센트 차이입니까? 약 3%의 폭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것만, 만약에 여기서, 자, 정확하게 계산을 다시 해볼게요. 172에서 109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칩시다. 자, 꼭대기에서 여기 종가와 꼭대기의 가격을 그냥 한번 봅시다. 여기 이 폭만 보면은 30%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추세가 살아있다 해서 샀는데, 여기서라도 더 갈 수 있네 하고서 샀는데, 마이너스 30%나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올라줬으니 다행이지, 그러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추세가 살아있다?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주봉, 월봉으로도 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고 저는 이번 영상에서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0%의 손실률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들고 견딜 수 있다라고 하시면 주봉, 월봉 보고 매매하세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셨을 때는 일봉과 분봉을 보고 매매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딱 단정지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SK케미칼의 사업 내용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나파모 스타트 쪽이 지금 계속해서 연이은 좀 좋은 시세를 이어나갈 겁니다. 종근당 쪽도 마찬가지고, 종근당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제 한번 이렇게 3번 빠졌는데 이거는 한 번 더 반등을 해줄 수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단타 칠 거면 12만 원에서 한번 잡아보세요. 12만 원. 이 시작했던 출발점에서 잡으라 말씀을 드렸죠. 유유제약 같은 거 보세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나요? 자, 이 상승이 시작됐던 자리에 집중을 좀 해봐라. 상승이 시작됐던 자리, 상승이 시작된 자리. 이날 시장 영향을 해서 하락을 하죠. 여긴 땡큐죠.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이날까지라도 주가가 올라갔을 때, 자,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고 떨어질 때 사들여라. 그럼 올라갈 때는 수익권으로 접어들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타점 잡아줬으니 여기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날 기준으로 제가 한 번 더 사라고 유튜브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18%나 급등을 했잖아요. 이거 제가 영상에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시작하는 라인에 대해서 잘 한번 살펴봐라. 왜냐면 이 당시에 어떻게 물론 힘이 만들어졌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힘이 이 정도의 거래를 싣고 이 정도의 눌림, 그리고서 이렇게 한번 이런 그림들이 일정 특정 패턴들이 또 있다. 제일약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파모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제일약품도 보세요. 여기 시작했던 라인,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시작했던 라인, 혹은 여기까지라도,
아래 꼬리까지 친다면 뭐 요런 라인까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요런 라인 때 반등을 해주고 있죠. 자, 여기 시작했던 요 라인 찍고 나서부터 반등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힘의 원리예요. 물론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이때 어떤 힘이 만들어졌냐, 처음에 어떤 힘이 만들어졌고 이 반납하는 속도가 이만큼 다시 요 시작했던 요 라인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다음 파동의 힘이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급등했다 급락을 보이면서 급락하는 단계에서 거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거는 한번 요런 다시 빠져주는 요런 기준점에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였겠죠.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또 지금 2차 파동 만들었을 때도 되게 웃겨요. 여기 보시면 또 이런 라인을 뭔가 이런 매물대의 라인을 또 지지를 계속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반등도 나와주고 물론 이슈도 있었겠지만 자, 그래서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도 요 비슷한 패턴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을 시작했던 그 단가 여기 요 초입 단계 기준의 저항 라인, 그래서 여기 20선도 저항 받으면서 요런 거를 우리가 관심 갖고 가지면 좋은 성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 VIP님들도 보세요. 이런 거를 설명을 쫙 드리고 하다 보니까 수익을 다 챙기시잖아요. 그쵸? 8월 6일 이날 매도한 거예요. 우리는 8월 6일 이렇게 올라갈 때 매도를 해야죠. 올라갈 때. 자, 유유제약 20% 가까이 수익 보신 거 20%, 그렇죠? 5% 한번 10% 한번 나눠서 매도. 자, 13%, 그렇죠? 유유제약. 한국정보인증도 이날 상한가 갔을 때 우리가 수익 한번 챙겼었고, 뭐 CMG제약, 한국정 이렇게. 인선 ENT는 뭐 여러분들 폐기물 관련주인데 지금 장마 때문에 그냥 막 억지로 뛰어탄 게 아니라 우리는 미리 준비를 했어요. 미리.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종가가 1,400원인데 11,000원대에서 팔기도 했지만 이 종목은 우리가 9,300원대부터 9,200원, 300원대부터 가지고 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익 실현을 또 하고 있고, 그렇죠? 아직도 가지고 있고, 10,000원 이하에선 지금도 잡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10,000원 이하에 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도 잡으셔도 됩니다. 유유제약,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테마성이나 차트로만 접근을 해야 될 종목들은 차트 위주로 접근을 하는 거고, 조금 재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재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재무로 접근해야 될 종목들 뭐 HDC나 DR잼, NH투자증권 이런 녀석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음봉 한두 개 뜨면은 야 이거 안 갔는데 왜 사? 이렇게 생각하시죠? 안 가면 쌀 때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유유제약도 빠지고 있을 때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예전에 시즌 처음부터 한참 말씀드릴 때 빠질 때 사라 말씀드렸죠. 빠질 때. 이때 빠질 때 사니까 얼마예요? 10만 7천원, 10만 8천원 부근이죠. 중간 단계. 요 네모 안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는 중간 단계가 10만 한 7천원, 8천원 라인인데, 자, 우리 VIP 회원님 매매하신 거 보세요. 10만 7,458원. 그쵸? 아까 그 음봉 6개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25만원 단가일 때 기준으로 134% 정도의 수익률. 그쵸? 110%. 이런 식으로. 분할 매매를 잘 하시면 요 정도의 성과. 25만원 당시에. 지금 뭐 한 100도 뭐 한 50% 가까이가 되겠죠? 자, CGN 110% 이렇게. 늦게 들어가신 분들도 35%대, 118%대.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또 하셨고, 그러니까 하락을 할 때 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를 때 쫓아 들어가지 말고. SK케미칼도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쫓아가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한편으로는 이제 신고가를 다시 뚫고 올라갔을 때는 또 추가적인 힘이 발휘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놀이터가 문이 열렸기 때문에 한번 또 어떤 큰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반드시 조심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건 뭐다? 주봉과 월봉에 뭐 추세가 살아 있으니까 뭐 더 간다 어쩌니, 그러면 주봉과 월봉이 차트를 꺾여서 역배열로 전환할 때까지 기다리면 여러분들 계좌는 이미 박살나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 적어도 일봉과 분봉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는 그 지금 현재가 사실상 맞아요. 주봉 월봉을 보지 말라라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 대해서 시세를 확인해야 될 거는 확인을 하는 건 맞는데, 주봉 월봉의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에도 가는 말에 타도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 가는 말에 타야 될 종목들은 정말 좋은 기업들을 가지고 가는 마당에 제가 딱 택시 잡아서 태워드리듯이 이런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거짓말 같아요? 이게 얼마예요? 종가가 31만원이죠. 제가 이때 당시에 31만원에서 31만 2천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7월 20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진짜 우리 회원님들 매매를 하시는지. 31만 2천원 딱 정확하게 매매하셨죠. 자, 이제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지금 31만 요때 잡으셨으면 16%에서 18% 수익권이 정상인 겁니다. 31만 500원에 매수하셨죠. 자, 17% 가까이 31만 500원 매수하셨죠.
31만 5천 원이시네요. 31만 1,500원. 그렇죠? 이렇게 매수를 정확하게 이런 단가에도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31만 1,000원. 그렇죠?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편입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가는 말에 달리는 말에 타는 거는요. 세부적인 타점을 잡을 때 주봉 보고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요. 7월 20날? 7월 20이면은 자 이날이네요. 월요일날. 이날. 이날도 뭐 몇몇 하려면 할 수 있겠네요. 5일선 터치를 했을 때. 그쵸? 잡으려면 잡을 수는 있겠네요. 31만 4,700원. 그럼 여기는 31만 5천원 가까이가 되는데, 일봉을 놓고 잡았을 때는 우리는 31만원 가까이에서 잡았었잖아요. 그쵸? 뭐, 이런 부분도 해당은 되지만, 이 주봉이 추세를 꺾이지 않으면, 이라는 가정하에 가져가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께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됐든, 최근에는 좀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은 반드시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주봉과 월봉이 꺾일 때까지 가져가라? 이거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아시겠죠? 이걸 좀 반드시 주의를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급등주들 여러분들 반드시 좀 주의하시면서 매매 잘 하시면 좋겠고, 한 번에 큰 수익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분할로서 일정 구간마다 수익을 좀 챙겨가는 전략으로 하시면 확실히 리스크도 적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챙길 건 다 챙겨놨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 너무 쫓아가게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눌림목 공략을 한 번씩 참고를 해보시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모르겠다 그러면 제 유튜브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관심 종목 혹은 제가 추천 종목 공유해드리는 거 쭉 메모하셨다가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한 번씩 또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진짜 모르겠고 한번 리딩을 좀 받으면서 뭐 한번 이렇게 좀 수익도 보고 시야를 좀 넓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VIP 가입 좀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관점, 급등주들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결과는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인사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